우리 또 초콜릿으로 당 채우는 우리 수빈이. 좋아요. 자, 나는 카페인을 채워볼까? 아,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의 정보라는 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억수로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다 필요 없고 딱 하나의 데이터만 중요해요. 그게 어딜까요? 꽃 어디요? 꽃 어디? 어. 다 다르다고요? 아니 다 다르는지죠. 그러니까 끝점이에요. 끝점이요? 끝점 왜 중요한데? pH 어. 반응이 다 돼가지고 어. pH가 이제 딱 정해지는. 그거는 다른 농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농도에서 pH가 이거다. 요거다. 요 농도에서 pH가 이거다. pH가 이거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도에 대해서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냐? 이겁니다. 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이 문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뭐냐? 자, 저기 보면 HB의 경우 B의 경우 자, 시제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죠? 초기 농도였죠. 초기 농도가 얼마일 때? 이 데이터를 보면 0.010몰 일 때 pH가 얼마예요? 2죠. 맞아요? pH가 2면 H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돼? H 플러스가 그러니까 pH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10승? 2분의 1이요? 아 10의 2분의 1승. 10의 2분의 1승이요? 잠시만요. 얼마야? pH가 2면 H 플러스 농도 얼마야?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뭐라고? 마이너스 2승.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승 농도란 얘기죠. 네. 매우 잘했어요. 매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봐봐요. 네.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초기 농도가 0.010몰일 때 pH가 2다. 그럼 pH가 2면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있지 않아요? 같아요. 같네? 같은 건 알겠죠? 네. 좀 뭐냐면 0.01하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의미죠? pH가 1일 때 초기 농도가. 근데 그게 같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죠? 모두 다 이게 이온화되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죠? 탄산.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얘는 HB는 몇 프로 이온하는 거예요? 100% 이온화하는 무슨 산이다? 강산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HB의 이온화도는 얼마예요? 1이요. 1이죠? 네. 1로 변해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HA는 HB가 아니죠. 맞아? 그러면 HA는 무슨 산이에요? 약산. 그러면 HA하고 HB 중 누가 더 센 산이다? HB가 더 센 산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강산이다 라는 걸 알아내야 그 다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이제 2번 해결이 되겠네요. 2번. 이거 보면 0.010몰 수용액에서 누구 수용액이냐면 HB 수용액의 알파가 이온화도가 얼마냐? 얼마요? 1. 됐죠? 그래서 2번 맞아 틀려요? 2번 아까 모르겠다 그랬죠? 이렇게 푼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 3.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in HA 수용액의 pH는 얼마? 뭐라고 되어 있냐면 pH는 8이다. 맞나요? 맞아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 우선 봅시다. 문제에서는 이럴 때 pH가 8이라고 돼 있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거거든요. 맞냐 틀리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8이라고 쓴 근거는 뭘 보고 8이라고 한 거겠어요? 요걸 보고 이제 8이라고 한 거겠죠?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요? 완전 이온 안 된다. 그러면 요거라고 하면요? 요거는요? 맞아요? 정말요? 자, 이거는 틀렸는데 이건 맞다고요? 그렇지. 자, 봐요. 이게 HA라고 하건 HB라고 하건 pH가 8이면 이거는 산성의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죠? 100% 이온화를 한다고 해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속성상 HA는 약산이잖아요. HB는 뭐죠? 강산이죠? 아니, 산이잖아요, 어쨌건. 산인데 물에 탄데 염기다.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되게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렸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는 매우 고농도예요? 매우 저농도예요? 매우 저농도죠? 매우 저농도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소변 검사 해본 적 있죠? 병원에서 소변 검사하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종이컵 하나 주잖아요. 그럼 되게 부끄럽게 그냥 소변을 받아오잖아요. 이제 이거 뭐 이런 거 받아오라고 하나 진짜 부끄부끄 하고 이제 들고 가면 이 간호사 언니가 받아가잖아.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받아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뭐 하게요? 근데 간호사한테 소금 소변 받아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바로 뭐 하게요? 이건 내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간호사들은 들은 얘기인데 딱 들고 가면 거기에다가 벤진을 떨어뜨린대요. 네. 떨어뜨리는 이유를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정식 간호사예요.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온 간호사예요. 그런데도 그 떨어뜨리는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떨어뜨려요. 다 떨어뜨렸어요. 그 뭐냐면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화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화학적인 이유를 의대나 간호대에서는 안 배운다는 얘기죠. 화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아는데 의대생들이나 간호학을 전공을 해도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학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런 작용을 화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퀘ን칭이라고 해요. 퀘ን칭. 퀘ን칭.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소변에다가 벤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퀘ን치라고 해서 이건 이 말뜻이 뭐예요, 그냥? 퀘ን치 말뜻. 자동사거든요. 타동사로 쓸 때도 있어요. 퀘ን칭이 뭐예요? 영어에서 써요. 몰라요? 이 평소에도 쓰는 말인데? 혹시 그 음료 중에 게토레이드라고 하는 음료수 알죠? 콩글리시 번역 게토레이 라는 스포츠 음료 있잖아요. 가장 포카리 스웨트 말고, 포카리 스웨트는 알죠? 네. 일본 음료. 그 네. 포카리 스웨트 말고 미국 음료 중에 게토레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냐면은 포카리 스웨트는 파란색 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투명한 용액이지만, 근데 게토레이는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파란색도 나와요. 파란색도 나와요. 미국 그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스포츠 음료거든요. 그래서 게토레이 이거 막 손흥민 선수도 광고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이따가 저 편의점 가서 열어봐요. 게토레이 있어. 원래 게토레이드인데 이제 우리말 게토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본식 표현인 거죠. 그래서 게토레이드라는 음료가 있는데 이게 스포츠 음료니까 운동 많이 하고 땀 많이 흘렸을 때 벌컥벌컥 먹어라 그거잖아. 여기 광고 카피가 뭔지 알아? 광고 카피. 광고 카피라는 거 알죠?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광고 문구로 쓰는 그런 대표적인 건데, 광고 카피가 뭐냐면 게토레이드 딱 열면 그 포장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딱 써 있어. 썰스트가 뭐야? 갈증? 이게 써 있어. 썰스트 퀸처라고 써 있어. 그래서 오늘 방금 나가서 이따가 편의점 가서 이걸 찾아서 이게 써 있는지 확인해. 정말 써 있어요?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거든요. 그 뭐냐면은 우리말 번역은 갈증 해소. 퀀츠라는 뜻이 뭐냐면 stop이라는 뜻이에요. stop. 그러니까 stop을 다르게 표현하면 퀀츠라는 동사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학에서 소변에다가 벤진 같은 걸 넣는 걸 퀀칭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뭔가를 멈추는 거예요. 뭐를 멈춘다? 스탑핑, 타동사로 쓴다면 스탑핑 other reaction이에요. 다른 여러 반응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 반응을 멈춰야 되느냐? 지금 이 사람의 소변에서 딱 받아온 거죠.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와서 들고 오는 동안에 이 안에서 추가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건 현재 이 사람의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딱 받아온 시약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걸 퀸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소변을 받아오는 중간에 무슨 반응이 벌어질 거냐?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뭐가 많으니까? 세균이요. 세균, 산소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오줌, 소변이라고 하는 건 차후에 화학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나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변 쉬 받으면 약간 찌릿찌릿한 냄새가 나지만 소변 싸놓고 여기도 퍼질러 놔봐요.
나중에 냄새가 똑같아요? 냄새 달라져요? 무지막지하게 달라지죠. 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화학 반응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산소에 의한 추가적 산화 반응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세균 이 등에 의해서 또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쌌던 소변, 갑자기 소변 얘기가 좀 그런데 처음에 쌌던 소변 냄새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변 냄새는 더 지독해지잖아요. 그게 추가적인 화학 반응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공기 차단 혹은 세균들이 싫어하는 유기물, 벤진 같은 경우는 세균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공기도 차단되고 그 다음에 세균들도 번식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 내에서 추가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퀀츄라고 하는 거예요. 뭐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화학과에서 이제 유기화학을 이제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은 유기화학을 사실 배워요. 그래서 의대 선생님들도 의대 애들도 대학교 2학년 때 유기화학을 배워요. 하지만 공부를 존나게 안 해요. 존나게 안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의대 조교였거든. 대학원 때. 왜냐면 그 서울대에 그 서울대 이제 그 저 대학원에서 이제 그 뭐냐면은 이렇게 그 전통이 있어. 뭐 전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하던 관습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석사과정 성적 우수자는 의대 조교로 보통 배정을 해. 그래서 내가 그때 석사과정에서 4등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엄청난 성적이죠. 내 지도교수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어쨌건 그래갖고 내가 의대 실험 조교를 맡았어. 근데 이제 그때 나의 엑스 걸프렌드가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로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나랑 만날 뻔한. 하여튼 그런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엑스 걸프렌드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해가지고 걔는 한성과학과 전교 1등 하던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화학과 졸업했는데 나는 그냥 바로 그냥 나는 이제 대학원을 가고 걔는 나랑 헤어진 다음에 수능을 다시 쳐서 의대를 다시 들어왔더라고. 독한 애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의대 다시 와서 그때 나랑 하마터면 만날 뻔했다니까. 되게 정말 엄청 껄끄러울 뻔했는데 다행히 만나진 않았지만 네. 뭐 여하튼 anyway. 그래서 이제 의대 애들 이제 실험 조교를 해서 존나게 공부 안 해. 좀 알아보고 진짜 안 해요. 진짜 정말로 그 걔네들이 일반화학 그다음에 뭐 유기화학, 물리화학 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게 면피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F 뜨는 애들도 있거든. F 뜨면 유급이야. 1년 꿇어야 돼.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 왜요? 그러니까 의대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했다 이거지. 들어오고 나서 노는 거야. 그게 서울대 의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다른 대학에서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 하면 뭐 많이 알 것 같잖아. 근데 환상이라니까. 공부 존나 안 해 진짜. 정말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지.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소변 받으면 벤진 넣는다를 기계적으로만 알지 이거에 대한 원리,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병이 생긴 게 그래서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거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화학적인 현상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병에는 뭐 어떤 처치를 한다. 이건 잘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의사들하고 콜라보레이션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 나온 의사들도 그래. 그럼 다른 데 나온 의사들은 어떨까? 뭐 이게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하여튼 나의 느낌은 그래.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사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 그때. 여기서 병이 생긴 게 의사 말을 안 믿어.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푹 찢어졌는데 항생제 넣고 막 꼬매고 이런 건 믿어야지. 이런 건 기계적으로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믿는데 예를 들어서 뭐일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사가 뭐라고 말로 설명하잖아. 거기서는 항상 의심해. 공부 제대로 한 거 맞아? 너 학부 때 공부 열심히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내가 경험한 의사 선생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하여튼 그래요. 근데 또 그거 있잖아. 이게 꼬매는 거 있죠. 이것도 나 이거 실제도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꼬매는 거는 솔직히 이건 의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렇게 기술이잖아요. 이렇게 메스로 절개하고 이렇게 꼬매고 하는 건. 근데 의사라고 해서 나이가 안 들어가는 법도 없죠. 나이도 들죠. 근데 의사 중에도 술 처먹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술 존나 처먹고 막 담배 막 피면 지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이 하다가 손이 떨린다고. 의사 중에 손 떨리는 애들 많아요? 그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꼬매는 걸 누가 더 잘 꼬매냐면요. 나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군대 있죠, 군대. 네. 군대 가면 위생병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의관 말고요. 군의관 밑에서 시다발이 하는 병들. 그럼 이제 군의관들이 있는데 군대에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지는 상처들을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 훈련하다 보면. 그럼 이제 병원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꼬매는 것도 무조건 누가 해야 돼요? 무조건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귀찮잖아. 많이 시킨대. 물론 이게 보는 거지. 보면서 가리키는 거지. 자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 이생분 입장에서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의사가 옆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얘 입장에서 이제 보통 병이니까 3년 근무하잖아? 요즘은 1년 몇 개월로 줄긴 했지만 3년 내내 꼬매는 거야, 얘는. 그러면 군인이니까 술 못 먹지. 못 먹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병이니까 뭐 끽해봐야 20살, 22살이잖아. 네. 쌩쌩하잖아. 3년 내내 꼬매는 거야. 그럼 잘하겠어, 못하겠어? 엄청 잘해진대. 그래서 내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위장병 3년 시키면 웬만한 의사보다 기술 좋대. 깔끔하게 이게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다니까요. 근데 의사한테 들은 얘기야. 그래서 웬만한 의사보다 더 잘 꼬맨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여튼 뭐가 됐건 이게 무슨 타이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느냐,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 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물론 뭐 나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의사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뭐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위생병은 의사인 거예요? 아니 이게 보통 위생병 어디 애들을 뽑냐면 전직, 아니, 그러니까 20살, 21살이니까 무슨 뭐 의사예요. 의대생들인 경우도 있고 생물학과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학과 이런 식으로 간호학과 이런 출신의 애들을 군대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 관계 없는 애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꼬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귀찮으니까 이제 야 해봐라 하고 이게 왜냐면 뭐 별거 아닌 상처는 사실은 응급처치로 내가 스스로 해도 돼요. 아프죠? 죽을 만큼 아프죠. 그래서 스스로 못 하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심각한 경우 만약에 진짜로 진짜 위급 상황 있잖아요. 진짜 위급 상황에서 지금 피가 나는데 이거 빨리 꼬매지 않으면 감염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테이플러로 찍으면 돼요. 아니 만약에 당연히 의사한테 가야 되는 지금 건물 밑에 깔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근데 지금 피가 난다. 근데 그런 데서 피가 나면 되게 큰일 나는 게 세균 감염을 통해서 폐혈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꼬매야 돼요. 그럴 때는 스테이플러 쓰면 편해요.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콱콱 찍으면 돼요. 원래 상처 나서 아픈데 스테이플러 또 찍으니까 끔찍하게 아프겠죠. 한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 선생님 가는 게 맞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꼬매는 건 사실은 누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의사 선생님 하는 게 맞다. 알겠죠? 너무 세상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나? 근데 뭐 3년 하면은 페이스북 그거는 생각해봐. 그거는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너무 가능성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3년 내내 이것만 하면 엄청 잘한대요. 걔가 엄청 잘한대요. 네. 뭐, 하여튼 그렇다는데 뭐 여하튼 뭐 네, 그래.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잘 봐. 요렇게 소변 그릇을 받은 다음에 소변 절반 넣고 벤진 넣으면 그건 오줌물이잖아요. 여전히 벤진이 있어도 충분히 소변 이 정도 벤진인 만큼이고 그러면 벤진을 따라도 그건 오줌물이잖아. 그런데 바다에 가서 이렇게 막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저기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갖고 바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쉬 했어. 뭐 그렇다고 치자. 그래 봤냐고 내가 묻진 않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묻진 않을게요. 자, 어쨌건. 네.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바다는 오줌물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바다인가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 알겠어요? 하려고 하는 얘기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자, 이거는 매우 고농도에 매우 저농도예요. 10의 마이너스 8승은 1억분의 1이거든요. 1억이 10의 8승이라서. 그럼 엄청 저농도잖아. 엄청 저농도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즉 바다에서 쉬해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바다라고 하는 녀석의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정작용에 의해서 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바다에서 쉬하는 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바다에서 쉬하면 소변에 있는 여러 유기물질들이 있죠. 그걸 누가 흡수해요? 네, 주변에 있는 바다의 미생물들이나 해초들이 다 흡수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걸 또 개들의 성장에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쉬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다만 거기에 인간이 대규모로 오염물질을 공장 같은 데 쏟아붓는다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핵 오염수를 쏟아붓는다거나 핵 오염수 알죠? 어떤 나라가 그러고 있죠. 네. 옆나라. 네, 그럴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헤엄쳐 치다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게 우리의 자연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이 자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데다가 이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있고 뭐 냄새 나 이거 안 되지. 하지만 바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근데 뭐 목욕탕에서는 안 된다? 수민아 목욕탕에서 안 된다. 알겠죠? 거기는 이제 고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알겠죠? 수민이 걱정되는데. 아우 진짜. 뭐 하여튼 그래. 뭐 하여튼 그래. 그래. 자,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도로 희석이 되고 저농도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다면 얘는 그냥 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도가 저렇게 희석되어 있는 건 그냥 물이면 pH 얼마예요? 7입니다. 그래서 HA를 이렇게 해놓건 HB를 해놓건 농도가 이렇다? 7입니다. 엄밀한 계산을 통해서도 7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알라는 내용인 거지 pH 8이면 염기성이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세 번째 선택지 됐죠? 자, 그 다음 4번. 자, HA의 이윤화 상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온화 상수라는 말이 있죠? 이게 그 사내리 상수 KA를 뜻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KA인데 그 책마다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아시겠죠? 사내리 상수가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겠죠. Acid Dissociation Constant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KA인데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뭐가 일정하면? 등원이면. 그래서 변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4번 커진다? 이런 거 안 되죠. 그렇죠? 일정한 거고요. 5번. 자, 이온화도 차이니까 아까 이온화를 기호 뭐로 썼죠? 알파. 차이니까 앞에 뭐라고 써볼까요? 델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HB와 HA의 이온화도 차이. 맞습니까? 자, 이때 슈베나 요거 얼마예요? 지금 값이? 1로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하죠.
빼기. 자, HA의 이온화도 어떻게 되죠? 오, 바로 KA over C0죠? 왜냐하면 얘가 무슨 산이니까요? 약산이니까요. 그래서 약산의 이온화도 이렇게 되는 거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요걸 묻는 문제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봅시다. 문제에서는 자, 얘가 초기 농도가 낮을수록이죠. 농도가 작을수록 얘는 커지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작아지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5번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HA가 강산인 걸 모르면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HB도 만약에 강산이 아니라 약산이라고 하면 아까 수빈이가 그랬잖아요. 그냥 이온화도는 루트 KAC0라고. 그럼 잘 봐요. 만약 HB도 약산이면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KAHB, HB의 산해리 상수가 있겠죠. 거기에 C0의 루트 빼기 HA의 산해리 상수가 있겠죠. C0의 루트. 그러면 얘 다시 쓰면 루트 C0분의 루트 KAHB 빼기 KAHA. 보이죠? 네. 만약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작아지면 되려 커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데이터로부터 얘가 강산인 것을 알아내야 이 문제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얘도 미트 디트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막 나눠준 미트 디트 기출 중에 하나인데 묘하게도 나눠준 학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이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 3년기 미트 디트가 아니라 마도탐이고 그다음에 아는 속도만 미트 디트 문제를 주셨더라고요. 아닌데요? 네? 그렇게 봤는데. 산과 염기 미트 디트 잠시만요. 아직 안 했구나. 이제 이거 자기가 준 건데? 자기가 준 거 내가 어제 3시간 동안 답 쳐준 건데? 잠시만 왜 이게 또 마토통도 있죠. 뒤에 가면 뒤쪽은 마토통이고. 3년기 이거 네, 이거 못 봤어요. 화학 평형이 마토통만 있고요. 네네. 산염기는 밑에 있던데요? 허허, 이 사람 큰일 나겠네. 응? 자,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 다 풀기는 에바일 수 있으니까 그냥 하루에 조금씩 꾸준꾸준 풀어가요. 알겠죠? 풀고 안 되는 건 나한테 바로바로 묻고요. 알겠죠? 그래. 근데 이게 200문제인데 선생님이 자기도 뭐가 있는지 모를걸요? 이번 주 그래. 한 화요일인가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전까지 너희는 다 풀 수 있다. 200문제다. 하루에 20문제만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너가 해보셈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쉴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 들어가 있어. 네. 200문제. 자, 됐고요. 그 다음